안녕하세요. 코끼리 다락방입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종종 접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에게 7, 80만 원에서 120만 원 상당의 겨울 패딩 점퍼를 사주기 위해서 부모의 등골이 휘고 있다. 아이가 사달라고 조르는 애니메이션 굿즈 때문에 가게가 휘청인다.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집안에 한가득 아이의 장난감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부모한테 물어보자 부모가 자신은 어린 시절에 장난감을 너무 갖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께서 장난감을 많이 사주시지 못했다. 그래서 내 아이만큼은 풍족하게 다 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내 아이만 없으면 자존감 낮아질까 봐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마음에 갖고 싶은 물건, 남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나도 갖지 못하면 그건 자존감이 낮아질 일이다 라는 신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의 자존감은 돈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만큼은 풍족하게 원하는 거 다 갖게 해주고 싶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싶어. 사실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무언가를 갖게 해줬을 때 혹은 하게 해줬을 때 그 기뻐하는 표정을 보면 사실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뿌듯해요. 오늘은 자기 절제력과 만족 지연 능력이 필요한 이유와 아이와 함께 그것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른들도 이 자본주의 사회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잖아요. 같이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절제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만 같고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하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굳이 자기 절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끝이 없다는 말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것처럼요. 나한테 저거만 있으면 난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아니요. 며칠 있다가 더 좋은 게 눈에 보이고 또 그것을 갖고 싶을 겁니다.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행복과 자존감을 얻으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주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만족감은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그건 그저 쾌락적인 자극일 뿐입니다. 이건 중독과도 관련이 있어요. 요즘 약물과 관련해서 도파민 중독이라는 단어를 몇 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소비 중독 또한 도파민 중독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뇌과학자는 아니니까 더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중요한 건 어차피 이 자본주의 세계가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을 다 가질 수가 없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추구하는 건 너무 무용한 일이고 결국 공허함과 소외감이 커지면서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요. 그런 물질적인 만족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좀 사고의 전환과 연습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는 엄마니까 아이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고요. 제가 실천하고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감사하는 습관 들이기입니다. 저는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인데요. 죽음 앞에 섰을 때에야 인간은 비로소 겸손해지고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제 경험담은 현재 브이로그에서 연재로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출산 직후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감정이 바로 감사함이었습니다. 일단 숨 쉬고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서 제 아이의 엄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할 수 있고 좋은 계절인 봄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침에 해가 뜨고 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이 바이올린 레슨 보강 날짜가 잘 잡혀서 아주 감사합니다. 아이나 남편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곁에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에요. 어떠한 불행도 나는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만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떨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고 나면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감사할 일 투성이입니다. 저는 자기 전에 아이와 함께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은 뿅뿅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에 잘 다녀와서 정말 감사해. 엄마가 오래전에 선물했던 나무 인형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놀아줘서 고마워. 감기 기운이 심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오늘 낮에 봄꽃이 너무너무 향기로웠는데 우리 뿅뿅이랑 같이 맡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도 만족할 줄 알게 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요, 이미 내면이 충만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찾아 헤매지 않아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직접 소통하고 교감하며 나누는 삶을 살기입니다. 바야흐로 대 SNS 시대가 도래해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매체가 인간 사회의 편리함을 상당 부분 제공한 건 맞죠.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죠. 그리고 개인을 고립시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스벤 브링크만은 절제의 기술이라는 본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워츠는 행복의 핵심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타인과의 친밀함과 사회적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공동체야말로 실제로 우리를 굳게 결속시켜준다는 것이다. 내가 철학이 필요한 순간에서 다룬 것처럼 행복은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타인들에게 올바르게 매여 있는 상태다. 올바르게 매여 있으려면 이 인터넷 연결망만으로는 안 됩니다. 직접 만나서 눈을 마주치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무언가를 나눌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마음이든 반찬이든 정말 자신의 삶을 알차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댓글창에 분노를 터뜨리거나 신세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향적인 분들한테 인간관계를 넓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피상적인 관계를 맺지 말고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초등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엔 확장된 인간관계 속에서 규칙과 규범을 배우고 그 테두리 안에서 관계 맺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밖에서 놀아야 해요. 놀이터에서 몸을 쓰면서 놀다가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또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학원만 왔다 갔다 하면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간 그런 경험들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칩니다. 놀이터에서 올바른 관계 맺음을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마세요. 세 번째,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유하기입니다. 예전에 마트에 갔는데 한 어머니께서 본인의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치원 가서 애들한테 자랑해. 자랑이 뭐죠, 여러분? 과시입니다. 과시. 만약 여러분 직장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과시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물론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친한 사람이 나 이거 샀는데 엄청 좋다? 라고 이야기하면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죠. 좋은 정보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엔 다릅니다. 아직 자기 절제력이나 자기 통제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패션계만큼이나 이 급박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장난감 산업의 유혹으로부터 특히나 취약해요. 그런데 왜 그걸 부모가 나서서 자극하나요? 자랑은 너한테 없는 걸 나는 가지고 있어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질투심과 부러움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는 아이가 내 아이한테 와서 자랑을 했을 때 우리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럼 부모는
더 비싸고 더 좋은 걸 또 사줘야 될까요? 물론 그 어머니께서 그 다른 아이의 부러움과 질투심을 유발하라는 목적으로 아이에게 자랑을 하라고 시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완벽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부모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육아법도 존재하지 않지만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바로잡고 수정해서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사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너무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엄마 자신과 내 아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함께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풍요로운 삶은 돈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풍요로운 사람은 자기 절제력과 만족 지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감사함과 만족감,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이 정말 풍요롭고 풍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다른 실천 방법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자본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엄마 자신과 아이를 어떻게 지켜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경험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소신 있는 엄마가 세파에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실천해봐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다락방에서 만나요. 안녕.